안성환의 시사야. 최근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도서정가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동네 서점, 지역 서점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말도 탈도 많은 도서정가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 시간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서정가제 관심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도서정가제가 사실 할인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득자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갑자기 어떤 책을 할인을 하면 그 책이 A라는 책을 이제 갑자기 뭐 30% 할인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확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 교란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그 문화 생태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갑자기 할인을 하는 순서로 할인을 얼마나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베스트셀러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독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독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고르는 것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공정한데 얼마나 할인을 하냐. 그리고 또 대부분 그렇게 큰 폭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출판사는 대형 출판사들이 많거든요. 작은 출판사들은 일단 그 책 한 권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공력과 또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들은 많은 책들을 한꺼번에 찍어내기 때문에 할인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독립출판사라든지 한 권의 책을 정말 1년에 한 권 정성 들여 만드는 그런 작은 출판사들, 1인 출판사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런 할인을 하면 절대로 그 출판사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책도 상품인데 왜 할인을 못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않아도 독서 인구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뭐 매일 상시적으로 할인하는 건 그건 아마 책 그 사실은 구입하시는 분들도 독자들도 거기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뭐 그 할인 기간만 둘 수도 있을 거고 특정한 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책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까지 완전히 다 틀어막는 것은 좀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거 할 때 그 굉장히 아쉬워요. 서울국제도서전은 이제 큰 행사니까 그래서 외국에도 도서정가제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만 축제 때는 잠깐 풀어준다고 해요. 파주 책축제, 뭐 통대 쪽에서 하는 책축제 굉장히 많았는데 다 사실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축제 때만 딱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할인을 하면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출판사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정하지가 못할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질문이 저는 되게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책값이 낮아지면 독서 인구가 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안 사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사는 분들은 그 책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안 사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출판사에 계시는 분 만나면은 어차피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정말로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거의 20% 정도가 시간이 없어서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는 잘 살펴보면 마음이 없어서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없어서의 또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독서를 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습관이 들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책을 잡고 읽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지하철에서도 읽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읽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늘 책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10,000원이든 12,000원이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책을 읽지 않는다는 독서 인구는 1.4%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떤 책을 읽지 않는 이유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청취자 4747님께서 우리나라 책은 종이질도 너무 좋고 튼튼해서 비싼 맞아요. 게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때는 우리 재생용지로도 책 만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그런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책값도 지금 몇천 원 이상 저렴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드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데 왜 안 나죠 그런 그게 거를? 이제 마진율이 적어서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겠죠. 예. 어차피 살 사람은 거의 비슷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드는데. 사람은 책을 예를 들어 제인 에어가 있다. 뭐 제인 에어나 뭐 오만 거 편견이나 이런 책을 아주 아름다운 양장본으로 갖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펭귄 클래식 버전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제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원룸에서 생활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가벼운 책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선택 많이 할 수 있어요. 선택 가능한데 네. 이게 도서정가제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서점들이나 예, 정말 대형 서점에서 할인을 해서 좀 더 이제 도매가를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책 판매량이 늘어날 테니까 대기업들이나 큰 서점이나 아니면은 정말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 만화책 같은 엄청난 시리즈물을 많이 사시는 분들 있죠. 네. 예,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를 다 읽기 위해서는 수십 권씩 사야 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분들. 식객이나 예. 이런 거는 네네네. 한 질에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 거는 할인 안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좀 부가적인 그 방법이 있긴 해요. 전자책은 할인이 가능해요. 예, 전자책은 지금도 조금 근데 요즘에 예. 예전에는 많이 할인해 줬는데 네. 요즘에는 신간은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 조금 예.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간은 사실 전자책도 저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월 정액제로 책을 빌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예. 사실 책을 정말로 내가 공간이 부족하거나 좀 더 비용적인 문제를 아끼고 싶다면 월 정액제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책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좋은 책을 더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도서정가제로 서점이 더 줄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동네 서점, 독립서점 이런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이- 도서정가제하고 관련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도서정가제를 하지 않으면 동네 책 이게 참 불합리한 건데 네. 동네 책방이 10,000원짜리 책을 공급받는 가격과 교보문고가 10,000원짜리 책을 공급받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요. 예, 어느 그 정도 차이 거기서 나요? 차이가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그래서 도서정가제의 이제 가장 큰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대형 서점이 아닐까 싶어요. 대형 서점과 대형 출판사들. 네. 종수가 아주 많고 할인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은 구간이 많은 그러니까 신간보다 구간이 더 많은 그런 출판사들은 할인할 책들이 이제 쌓였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창고에 물건이 쌓였으니까 창고에 많은 책들이 쌓였으니까 할인해서 팔면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책을 내고 싶어하는 젊은 작가들이나 그리고 지금 2020년에 독립책방이 무려 650개로 늘어났대요. 그 전에 2015년 5년 전에는 101개밖에 없었대요. 다 오히려 없어지는 추세였잖아요. 예, 2015년에 특히 감소폭이 심했는데 5년 만에 6배가 넘게 늘은 거예요. 650개로 늘어났고 특히 제주도에만 책방이 100개가 넘어요. 제주도는 네. 이 동네 서점, 독립서점, 작은 서점들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투어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을 수 있도록 또 해놨더라고요. 예, 제가 처음에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못 갔어요. 다 예, 그런데 도전해 보셨어요? 예, 처음에 한 20개 정도였을 때는 도전을 했었는데요. 지금 네. 이제 너무 많아서 천천히 가야 되겠다. 천천히 몇 년에 걸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큰 서점 같은 경우에는 왜 책들이 보면 누워 있는 책도 있고 세워져 있는 책도 있잖아요. 예. 누워 있는 책이 잘 팔리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누워 있는 책 속에 누워 있고 싶어요, 작가들은. 그런데 누워 있는 책은 뭐냐면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가로로 읊혀져 있는 여러 개가 쌓여져 있는 그런 책들은 매대를 구입한다고 해요. 예, 그 판매하는 대형 서점 대형 서점에 예. 그 키오스크를 평당 얼마로 평당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자리밖에 차지하지 종당 않으니까. 예. 종당 뭐 몇백 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출판사가.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서가에 이렇게 쭉 꽂혀 있는 책 말고 네. 바깥에 매대에 나와서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 많이 다니는 통로에 매대에 올라와 있는 네. 거기에 책들 있잖아요. 예, 마케팅이에요. 그거는 출판사에서 사는 거예요? 예, 출판사에서 거의 다 이제 대형 서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이런 네. 대형 서점 반디앤 루니스 이런 이제 대부분 매대를 사는 개념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이제 서점에서 MD들이 네, 추천하는 북마스터들이. 책을 거기다 놓는 거였는데 그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도 소규모로 남아 있긴 한데 네. 이제는 그것조차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고 뭐 강남 교보나 광화문 교보는 훨씬 더 비싸다는 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훨씬 더 그 매대 경쟁이 더 치열한 거죠. 그런데 동네 책방은 그러니까 자본이 결정하는 거예요. 더 많이 노출되는 누워있는 책들은 자본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동네 책방은 동네 책방 서점들의 주인들이 아날로그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책, 자기가 저는 읽어보고 선택한다는 게 일단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대한 애정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책을 읽어보고 저는 예전에 그 한 10년 전쯤에 그 유럽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서점 주인들이 진짜 글씨를 써가지고 손글씨를 써서 이 책이 왜 좋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포스트잇이나 편지지 같은 거에 붙여놓은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부러워했던 일이 이제는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도서정가제가 무너져 버리면 독립서점이나 이 동네 책방들이 그 공급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예, 그 대형 서점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책을 샀는데 대형 서점은 할인을 하고 작은 책방들은 할인을 못하거나 소폭으로 할인을 하면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의 다양성,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2km 반경 안에 서점이 몇 개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삶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면 커다란 길가나 이런 데가 아니면 그 대형 서점이 아무리 서 있어도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동네 책방이 골목골목에 있으면 안 가기 힘들어요. 일단 너무 예쁘거든요. 예쁘고 그리고 뭔가 들어가 보고 싶고 그리고 동네 책방들이 대부분 뭐 인테리어나 또 차도 많이 팔고 그리고 그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귀여운 굿즈나 책에 예. 관련된 문구류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빵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서점만으로는 이제 운영이 힘드니까 네네. 여러 가지 모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책방들이 다 예뻐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 동네 서점, 작은 서점에 가잖아요. 네. 가면 저랑 유달리 잘 맞는 서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취향이. 좋아하는 책 네. 취향하고 그 서점 주인의 어떤 그 고르는 그분이 좋아하는 책 취향이 딱 맞는 서점이 있거든요. 네. 가면 막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없이 책을 막 사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그 책을 주인이 책 포장을 아예 해놔요. 맞아. 해놓는데 네. 거기에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힌트만 주고 그 안에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게 물음표 하고 선물도 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가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청취자 7203님이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서점과 대형 서점의 매입률 차이가 너무 커서 네. 도서점까지가 없어지면 작은 서점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의견 네. 주셨네요. 공급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형 서점은 싸게 사는데 이 동네 서점은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서점까지가 되면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라기보다 공조는 가능한 거죠. 예, 동네 서점이 물론 그 커다란 서점과 경쟁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 예. 굉장히 소중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이 제주도나 또 강원도나 이런 그 지방에 있는 독립서점들을 가보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곳에도 서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서점에 가보면 관광지면은 자연스럽게 찾아갈 텐데 예. 별로 유명한 장소가 아닌데 그 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서점을 통해서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던 평범한 관광지가 아니었던 곳이 그 서점으로 인해서 더 특별한 아우라를 지닌 그곳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더 아름답고 소중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동네 서점이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서점이나 독립서점이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또 북토크나 이런 행사도 사실은 대형 서점에서 하는 것보다 작은 서점에서 하면 훨씬 재밌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 대형 서점에서 강의를 하면은 이제 커다란 강당에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넣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네. 많이 오셔서 좋긴 하지만 많이 오셔서 뭐 책도 많이 사주시고 사인도 많이 받아주시고 그러면 좋긴 한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냥 모르고 사인만 해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서점에서 그런 북토크를 해보면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책이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강연 내용이 정말 저분에게 정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어떤 생생한 소통의 현장, 생생한 교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제주도의 서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북토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제주도를 또 이렇게 천천히 산책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종달리? 네. 예. 제주살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가보면 정말 이 독립서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작은 그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그 서점에 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프랜차이즈화된 그런 흔한 호텔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독립서점이나 이런 것들의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도서점까지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가능해져요. 예, 작은 출판사도 뭔가를 커다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예를 들어 신인 작가들이나 그리고 또 작은 정말 그 독립 출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정도의 할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출판업을 접게 돼요. 그리고 나올 수 있었던 좋은 책이 안 나오게 돼요. 그렇죠. 아예. 다양성이 떨어지죠, 책이. 예,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도 그리고 동네마다 좋은 서점이 하나씩 있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어렵죠. 저희 청취자 마성희 영미님이 동네 책방 가고 동네 커피숍 가서 앉아서 책 읽고 싶네요.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김동아님은 시골 산골에서 서점을 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노후의 꿈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것을 노후의 꿈이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계세요. 지금 실제로 그렇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독립서점을 하면서 그게 잘 유지되기만 한다면 먼 훗날에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던 그 독립서점의 주인장은 뭐라고 했냐면 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북클럽을 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 세미나를 하고 싶어서 제주도로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매주 북클럽도 여시고 또 뭐 낭독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작은 규모로 하면 필사 모임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작가들, 꼭 유명한 작가들만 이제 큰 서점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작가들만 불러요. 네. 그런데 작은 서점에서는 뭔가 다양한 도전을 하는 젊은 작가들, 새로운 작가들을 응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문화 생태가 좋은 아이디어들로 넘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대형 서점일 경우에는 딱 마케팅을 잘하는 돈 많은 출판사회가 그렇죠. 유리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작은 서점들을 지키고 문화적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서정가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디 K72397262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정여울 작가님 말씀 너무 귀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도 도서정가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네. 도서정가제 문제 지금 어떻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저 의견이 조금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한강 작가님이 굉장히 이제 잘 두문불출하세요. 잘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 행사에 출판인 회의 강당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북토크에 나오신 이유는 자기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책을 쓰는 작가들도 작가로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읽어야 쓰는 그래서 거죠. 90% 정도의 시간은 책을 읽는 데 쓰고 10%의 시간은 쓰는 데 쓴다면 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좋은 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상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살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거나 소수자들의 어떤 의견을 더 많이 품어낼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처럼 도서정가제를 지켜낼 수 있다면 더 많은 독립서점들이 생기고 있고 지금 아무리 650개가 생겨도 네. 없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은 서점들이 생겨야 되고 우리 동네의 상징은 그 책방이야. 그 책방에서 만나자. 예, 사람들이 뭐 별다방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 앞에 꼭 서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네, 그 여러 서점- 개 있었죠. 네. 사회과학 서점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오늘 도서정가에 대해서 정가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동네 작은 서점 많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